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신한 위클리 포커스 스테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불황기에도 5%가 넘는 성장률을 유지하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이러한 매력 덕분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꾸준히 인도네시아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이 증가한다는 것은 신규 자금 수요 역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자금 수요 증대에 비해 인도네시아 금융권에 축적된 금융자산은 태국 및 말레이시아 등 경쟁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은행권은 얼마 전까지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주식시장은 제조업 비중이 높지 않아 제조 분야 기업이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채권시장 역시 국채 위주로 시장이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자금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채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 역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은 증자, 차입, 채권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신한 위클리 포커스, 오늘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한 해외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한 해외 기업의 현지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017년 인도네시아 부동산 시장이 낙관적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최근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 정책을 추진했었는데요. 최근 통화 정책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15일 FOMC는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신흥시장에서는 자본이 이탈하게 됩니다. 향후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이번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자본 유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 기업은 은행 차입을 통한 전통적인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자금 조달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 기업은 다양한 법규 및 제약사항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자금 조달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해외 현지 법인의 대표적인 자금 조달 수단은 증자입니다. 증자는 일반적으로 주주가 금전 또는 현물 등을 투입하여 해당 회사 자본금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기업은 해당국 주시장에서 신주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만 대부분의 현지 법인은 모회사가 현지 법인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IMB 등 일부 합작 외국계 대형은행이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CIMB 은행은 말레이시아계 은행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동시 상장된 최초 은행입니다. 이는 CIMB 은행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서 동시에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규모와 자유로운 자본이동 측면에서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대부분 현지 진출 기업들은 모회사 출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여러 외국계 은행들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때 모행으로부터 대규모 자본금을 납입받았습니다. 대규모 자본금 투입은 현지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적 안정성을 의미하며 좀 더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본금 증자를 통한 투자는 안정적인 자금의 추가 유입을 의미하므로 투자 대상국인 인도네시아 역시 자본 출자를 통한 기업 진출을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발행 역시 기업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직접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채권 발행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채권 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채권 시장은 국채 비중이 70%에 달하며 일반 회사채 비중은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일반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외국계 기업이 인도네시아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직접 조달한 사례는 더욱 흔치 않습니다. 다만 외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채권 시장에서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싱가포르계 UOB 은행은 2015년 1조 5천억 루피아 수준의 1년물, 3년물, 5년물 금융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최근 풍부해진 루피아 자금 시장 덕분에 몇몇 외국계 은행이 5년을 초과하는 장기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외국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에 중심을 두고 있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강한 규제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국내 모기업으로부터 직접 차입 또는 지급 보증을 받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외 현지 법인이 설비 투자 자금 및 운전자금 조달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회사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회사의 보증을 기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으며 최근에는 모회사 보증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모기업으로부터 자금 차입은 증자, 회사채 발행, 은행 대출에 비해 조달 절차가 간소하고 모기업이 현지법인 경영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증자 대신 모회사 차입을 선택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 해외 현지법인의 과세소득이 감소하여 조세 부담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차입 행위를 과세당국이 소득 이전으로 간주한다면 국가 간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자금 조달 방법은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입니다. 해외 현지 금융기관과 금융거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도인데 대부분의 해외 현지 법인들은 로컬 시장에서 충분한 거래 실적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현지 차입을 통한 직접 차입은 많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외 현지 법인 경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재무 상태가 좋아지면 일정 부분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 조달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현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방법 중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흔히 스탠바이 LC라 불리는 보증신용장입니다. 담보 설정 등의 문제가 있는 현지 기업은 이러한 보증신용장 제도를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자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보증신용장 제도는 대개 현지 로컬 통화로 자금을 조달하며 현지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고 현지 법인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형태상 모회사 차입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모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은 현지 금융시장에서 신용도를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출 조건이 현지 국가 금융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대출 연장 여부 및 금리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금시장은 결국 자금 수요자인 기업들의 니드에 맞게 발전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기업의 해외 진출은 소비시장의 잠재적 가치 및 미래 가능성을 고려한 것일 텐데요. 인도네시아로 기업 진출은 지금까지 노동 집약적인 산업 부분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도 초기에는 섬유 및 봉제 관련 진출이 많았으나 이후 철강, 석탄 등 자원 관련 업종이 뒤를 이었으며 최근에는
거대 소비시장을 겨냥한 IT 기업 및 금융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부가치 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다는 것은 해당 산업이 요구하는 자금 성격도 다양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술 집약 기업은 노동 집약 기업에 비해 자금 회전 기간이 깁니다. 연구 개발 및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자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장기 자금 조달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 차입보다는 주식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장기 자금 조달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산업 구조가 노동 집약 산업 중심에서 기술 집약 산업으로 옮겨갈수록 인도네시아 자금 조달 시장도 차입 시장 중심에서 주식, 채권 시장 중심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이 대기업과 국제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업을 위한 직접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할수록 더 많은 기술 집약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예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이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는 주간 경제 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입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12월 15일 미달러당 13,395루피아로 전주 대비 110루피아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 후반까지 루피아 환율은 정부의 환율 안정 의지 및 텍스템너스티 관련 대외 자금의 꾸준한 유입 덕분에 안정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강한 FOMC의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에 루피아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의 증가는 루피아 통화 가치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원유 가격 상승 영향 역시 원유 순수입국인 인도네시아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화 환율은 전주 대비 24원 상승한 달러당 1,18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주 초반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기조 유지 및 지속적인 수출 레고 자금의 출회로 원달러 환율은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주 중반부터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 확산으로 원화 환율은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예상보다 매파적인 FOMC의 시그널에 원화 환율은 다시 1,180원 수준을 상회했습니다. 미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은 중대되는 데 비해 원화 기준금리는 한국의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해 동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미 간 금리차 축소 또는 역전 현상은 향후에도 원화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루피아 당 원화는 12월 15일 8.85원으로 전주 대비 0.11원 상승하며 루피아 대비 원화의 상대적 약세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12월 15일 7.91%로 주간 기준 0.34%포인트 상승 마감 약세장을 연출했습니다. 지난 2주간 인도네시아 국채 시장은 대내외 불안 요인의 해소 등으로 오랜 약세 흐름을 멈추고 상승 반전했습니다. 그러나 금주 차익 실현 매물의 출회 및 예상보다 매파적인 미 FOMC의 정책 결정 가능성 등 대외 불안 요인의 약세를 연출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국채 시장은 루피아 환율과 유사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외 변수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등 당국의 정책 수단이 제한된 만큼 당분간 인도네시아 국채 시장의 변동성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2월 15일 5,254포인트로 전주 대비 49포인트 하락, 주간 기준 하락 반전했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57억 루피아 수준이었습니다. 주식시장 역시 내부 수급 요인보다는 대외 변수에 따른 투자 심리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경제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카르타 및 그 주변 지역 부동산 경기가 정부의 텍스 앰네스티 및 광범위한 인프라 개발에 힘입어 내년에는 그동안의 장기 침체를 벗어나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 당국자에 따르면 텍스 앰네스티에 의해 국내로 반입될 자금 중 60% 이상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텍스 앰네스티와 주지사 선거가 종료되는 내년 2, 4분기 이후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특히 북가시, 짜왕, 깜뿡 몰라유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자카르타 경전철 공사가 2017년 중 완공이 예상됨에 따라 이스트 북가시와 웨스트 자카르타 인근 지역의 주택이 매력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포털 업체인 루마닷컴에서는 향후 추가 개발이 가능한 대지가 많고 더불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이스트 자카르타 지역을 투자 유망 지역으로 손꼽기도 했습니다. 루마닷컴은 자카르타를 비롯한 보고르, 데폭, 땅그랑, 북가시 지역에 매물로 나온 주택 물량수가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매수 문의도 점차 늘어나는 등 최근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자카르타로부터 70km 이내에 위치한 인근 도시 주택 중 2억에서 5억 루피아 사이의 주택에 대한 거래량이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루마닷컴은 자카르타 및 주변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규 주택보다는 기존 주택이 더 매력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올해 들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으며 같은 지역에서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의 가격 차이가 평균 2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신규 주택이 기존 주택 대비 과하게 고평가된 점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모쪼록 여러 전문가들의 전망처럼 여러 호재를 발판 삼아 몇 년째 침체되었던 자카르타 및 주변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금리 인하 정책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루피아 통화 가치 하락 우려로 제동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BI 수석위원인 미르자는 지난주 한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충분하고 또한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는 경제 성장 이외에 루피아 통화 가치 방어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BI는 작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에 머물자 경제 성장을 위해 기준금리를 6차례 인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까지 대출 증가율은 최근 7년 중 최저 수준에 그쳤습니다. 더구나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루피아 가치 방어를 위해 올해와 같은 통화정책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 기준 인도네시아 물가 상승률은 3.58%로 아직은 관리 목표 수준 이내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올해 계속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인플레이션율과 기준금리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통화시장에서 루피아 매력이 감소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루피아는 하락폭을 확대하며 11월 중 2%나 가치 하락을 보인 만큼 중앙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 보입니다. 이렇듯 요동치는 금융시장은 BI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실 대출 채권이 증가하는 만큼 시중은행들은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적절히 금리에 반영해야 하므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수준만큼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경제를 지탱해줄 투자 촉진을 위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여전히 높게 유지하고 있어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만디리를 비롯한 주요 은행들은 은행의 최우선 순위는 자산 건전성 유지에 있으며
은행 대출 금리는 여러 요인들을 적절히 반영한 결과일 뿐이라며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은 금리는 향후 금융시장 요동 시 실물 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내 경기 부양과 동시에 루피아 환율 방어 등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고군분투가 이제는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이요 개미를 조금만 관찰해 보면 자신보다 훨씬 큰 먹이를 들고 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가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건널 수 없는 틈새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개미는 무거운 짐을 지고 통과할 수 없는 장애물 앞에서 의외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건 바로 큰 짐을 그 틈새 위에 얹어 놓은 뒤 그것을 다리 삼아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도달했을 때 개미는 그 짐을 다시 지고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상을 살며 힘든 일을 겪을 때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요. 하지만 그 무거운 짐이 바로 어려움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슬럼프를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로 인식하는 지혜와 또 용기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